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들어보셨죠? 뭔지 아세요? 네.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가 뭐냐면 서브리미널 메시지라는 연구인데 쉽게 말해 이거예요. 사람들, 연구 대상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영화관 두 군데에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 영화관에는 3000분의 1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로 팝콘과 콜라를 사시오 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한 영화관에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영화관을 상영합니다.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문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문구가 적혀있던 상영관에 있던 사람들은 팝콘과 콜라를 사는 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서 이 연구 이름을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연구자들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걸 이용할까요? 안 이용할까요? 이용해요.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문화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이 유린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지금부터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라이온킹이에요. 라이온킹. 라이온킹 말고도 디즈니랜드 맞나요 이거? 디즈니월드에서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최근에 뭐 알라딘도 개봉했었죠? 라이온킹 2도 개봉했나요? 2도 뭐 나온다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 15세가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애기들이 보는 건가요? 애기들이 보는데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포스터 보이시죠? 포스터에 뭐가 보이세요? 사자가 보이죠? 근데 얘가 우리 무의식 중에 뭘 넣어주냐면 이런 여자의 그림을 넣어놓는 거예요. 대박. 왜 넣어주겠어요? 이거 19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린아이들이 보는데 그 아이들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라이온킹의 한 장면에 나온 겁니다. 사자가 딱 앉으면서 그 언덕 가운데서 가루가 딱 이렇게 흩어져요. 근데 그 가루에 써져 있는 게 섹스라고 적혀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들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심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뭐 미키마우스 뭐 해서 그런 성인의 그런 음란함들을 아이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여러분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알라딘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알라딘이 이제 적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는지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사창가예요. 은연중에 이런 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슈렉입니다. 슈렉이 약물 공장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약물 공장에 이 적혀 있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성인 용품이에요.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엄청나면 여기 칸인데 이거는 그 여자들을 불러라 라는 문구를 이런데 그 번호라고 해요. 번호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레몬 파티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난잡한 파티를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1977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창문에?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나체로 있는 사진을 창문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머니들이 기도한다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고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뭘 보는 겁니까? 음란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데드풀2에서 개그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기회를 얻는 형평성을 미디어가 선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우리의 무의식중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대놓고 이것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미디어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상이 동성애가 옳다 하면 옳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요? 미디어가. 이 미디어가 이끌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데드풀 영상 예고편이에요. 보세요. We're gonna form a super duper group. That's what we're gonna do. Our group will be forward thinking, gender neutral. We will be known as X-Force. Isn't that a little derivative? You're absolutely right. Now, Cue the music. 여러분 은연중에 뭘 넣어주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거 말고도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10대들이 즐겨보고 20대들이 즐겨보는 영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속 그런 문화를 들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저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인데 신스 8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시즌2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오늘 거예요.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냥 독특한 미드라고 생각하고 봤다가는 파격적인 설정에 컬처 쇼크, 단단히 걸리는 배드나와 이경영, 여기 차인표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게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미드, 센스 8입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컬처 쇼크를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캐릭터 설정이 다분히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멕시코시티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액션 스타 리토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블로거이자 해커인 노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트랜스젠더죠. 하지만 또 동시에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방황하는 이야기, 또 수위 높은 19금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파격적인 설정만 남발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센스8은 매트릭스 시리즈로 너무도 유명한, 처음엔 형제에서 남매를 거쳐서 이제는 자매가 된 워셔스키가 각본, 연출, 제작까지 도맡은 시리즈인데요. 이런 그들의 전력 때문에 워셔스키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뭐 이런 데서 10대들이 가장 즐겨보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제는 무의식중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차니까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라고요? 형제에서 남매가 됐다가 남매에서 자매가 됐대요. 성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런 거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별 상관없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진행을 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동성애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커피 프린스 1호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잔데 남장 여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정들이 들게 만드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가운데 무의식 중에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요?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요? 하나님? 아니죠.
레이디 가가라고 이 미디어계 그리고 음악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통로로 이런 것을 만드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독특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그는 자신의 예술적 행위는 달빛과 섹스, 포르노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게 얘네가 영감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풀어지는 게 어디냐? 10대들이고 20대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뿐만 아니에요. 유명 가수도 진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과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래를 얻었다. I mean, I can try, but then it just doesn't happen. I can sing notes and sing strong and do all these things that when I'm just by myself, I can't do. And I remember right before I performed, I raised my hands up, and it was kind of the first time I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Roman is a crazy boy who lives in me. And he says the things that I don't want to say. He was born, just a few months ago. I think he was born out of rage. He was conceived in rage. So he bashes everyone. He threatens to beat people, and he's violent. I ask him to leave, but he can't. He's here for a reason. People have brought him out. People conjured him up. Now he won't. 자다 가위를 눌렸는데 남자 누가 뒤에서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되게 근데 막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느낌 좋은 싹 이렇게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이 미디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영감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이 고쳐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먹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이게 지금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은 제가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백워드 매스킹이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백워드 매스킹이 뭐냐면 노래 가운데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그 가운데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서태지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냐면 이것을 하지 않고 대놓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무의식 중에 넣어주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2009년에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상황. 한국이 지금 K-팝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이 K-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보세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거기에서 이제 거기 사탄을 숭배하는 교거든요. 거기랑 SM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있는 기사입니다. 2009년에 계약을 맺고 첫 번째 낸 앨범의 이름이 뭐냐면 런 데빌 런이에요. 두 번째 앨범의 이름은 뭐냐면 샤이니의 루시퍼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매로. 여러분 EXID 알아요?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에 이렇게 엄청 유명한 여그룹이에요. 근데 이 걸그룹들이 뮤비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온갖 성행위들을 다 묘사해요. 15세예요. 근데 이거 전국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트는 노래예요. 아이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음악 듣는 것처럼 그거 들으면서 점심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이 뮤비를 찍은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성행위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해라. 그랬더니 자기네 인스타에 뭐라고 적냐면 해명은 무슨 해명? 노린 거 맞아.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거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뮤직비디오라니까요. 여러분 문화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어요. 2020년부터 연세대에 젠더, 난민 강의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동성애가 옳다, 성소수자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뿐입니까?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만장일치로 동성애 공립학교 수업과정에 채택이 됐어요. 최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다음 세대들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흔들려서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가 문화와 교육이 되었을 때 죄책감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정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의 교육으로 여겨지는 거예요.